잠자던 남편이 다음 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대. 산책하러 나갔던 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 어젯밤까지 TV 보며 웃던 남편이 아침에 깨우니 숨을 안 쉬더래요. 이런 뉴스, 이웃 이야기 한두 번쯤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점점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숨이 자주 가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는 말, 그게 더 이상 남의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식습관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실 60대 이후부터는 예고 없는 죽음, 바로 급사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급사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신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하고 병원 진료 기록에도 별다른 게 없었는데 순식간에 숨이 멎어버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 어떤 식습관이 우리 몸에 부담을 줄까요? 어떤 음식이 급사를 막고 평온한 삶을 살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식습관, 그리고 반대로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노후 건강 음식 4가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처럼, 경험처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조금이라도 요즘 따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신 분 계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바뀐 분도 계셨거든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이 실제 하고 있는 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후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하지 마세요. 요즘도 밤 10시쯤 습관처럼 라면이나 빵을 꺼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혼자 사니까 그냥 아무 때나 배고플 때 먹고 잤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60이 넘으면 위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 속도도 느려져요. 늦게 먹으면 위는 자고 싶은데 음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끙끙거리고 그러니 불면증, 속쓰림, 위염까지 생기는 거겠지요. 이제는 저녁 7시 이전 가볍게 먹고 자는 게 좋습니다. 늦은 밤의 과식과 야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예전에요, 우리 옆집 사는 박씨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평소에도 식탐이 좀 있으셨고 특히 야식을 아주 즐기셨어요. TV 보다가 치킨 시켜 드시고 라면 끓여 드시고 그러곤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부인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답니다. 심장마비였대요. 조용히 숨이 멎었대요. 사람들은 운명이었겠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작은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특히 늦은 밤에 많이 먹고 바로 눕는 건 심장에 아주 큰 부담을 줍니다. 위 속의 음식이 다 소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장은 계속해서 밤새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부정맥, 심하면 심장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주 좋은 해답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저녁 7시 전에 마치세요. 그 이후엔 될 수 있으면 물, 차, 가벼운 과일 정도만 섭취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된장국, 야채죽, 두부, 반찬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실내 산책,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TV 보다가 배고파서 야식 드시는 분, 한 끼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늦게 드시는 분, 이런 습관들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몸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가볍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저녁 습관,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내 몸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마세요. 매운 김치찌개, 짜장면, 고추장 듬뿍 넣은 비빔밥 어릴 땐 그게 참 맛있었죠. 근데요, 짜고 매운 음식은 우리 몸에 염증을 불러오고
혈압까지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치명적이에요. 저도 그거 몰랐을 땐 하루 종일 몸이 붓고 무거웠는데 싱겁게 먹기 시작하니까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은 혈관을 갉아먹는 나트륨으로 인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한국 사람들 참 짠 음식 좋아하잖아요. 국물 있는 찌개, 젓갈, 김치에 밥 비벼 먹고 이게 맛있지 하면서요. 근데요, 이 짠맛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천천히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 짠 음식은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 결국 뇌출혈, 심근경색,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의 70% 이상이 평소 짠 음식을 즐겼다고 해요. 입맛은 바꾸는 데 2주면 된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더라도 점점 혀가 적응해요. 그리고 건강이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첫째, 국물은 최대한 적게 드세요. 특히 찌개, 국, 라면, 국물은 짠맛의 주범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도 남기세요. 둘째, 간은 재료 본연의 맛으로 된장 대신 된장가루, 간장은 저염간장, 소금 대신 천일염 소량. 이런 소소한 변화가 심장을 살립니다. 셋째, 입맛은 서서히 바꾸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건강한 맛에 익숙해집니다. 혹시 아래에 해당되시나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 얼굴이 자주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분, 가족 중 심장병,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염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짭짤해야 밥맛이 난다고요? 그건 익숙함이지 필요함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싱겁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꿔보세요. 짠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탄 음료는 숨겨진 당독소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는 달달한 커피, 콜라, 과일 주스, 이게 문제예요. 혈당은 오르고 당독소는 쌓이고 당뇨위험, 뇌혈관 질환까지 부를 수 있어요. 늘 손에 커피를 들고 다니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매일 같은 시간 슈퍼에서 캔커피 하나 사시고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드셨죠. 하루에 낙이야 하시면서 웃으셨지만 한 달 전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의사 말씀이 심장과 혈관이 다 망가졌더라고 하시더군요. 가족들 모두 놀랐습니다. 술도 담배도 안 하셨고 운동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매일 마시던 단 음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어서 끊지 못하지만 몸속에선 독이 됩니다. 단 음료, 말 그대로 달달한 음료죠. 캔커피, 믹스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팔리는 것들까지 이 안에는 설탕 또는 액상과당이라는 게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한 캔에 각 설탕 8개 정도가 들어있는 셈인데요. 그걸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당을 솟구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심장질환, 당뇨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엔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도 다 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땐 설탕 좀 먹어도 금방 회복됐던 몸이 이제는 혈당을 조절할 힘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식욕도 증가합니다. 안 그래도 살찌기 쉬운 나이에 복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겹치게 되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급사입니다. 한순간의 일이에요. 그러면 단 음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갑자기 단 걸 끊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캔커피는 무설탕, 블랙커피나 보리차, 주스는 생과일을 씹어 먹기, 탄산음료는 탄산수나 따뜻한 물로 대체해서 드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 걸 줄이는 건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당장은 심심하고 재미없지만 당신의 심장과 뇌는 조용히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마시는 건 단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단 음료는 입은 즐겁지만 몸은 울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우리에게는 그 한 잔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습관을 바꿀 시간입니다. 입보다는 몸을, 잠깐의 기분보다 평생의 삶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 고기 위주의 식사하지 마세요. 고기는 단백질이라서 괜찮다고요?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근데 삼겹살, 갈비, 햄, 소시지처럼 지방 많은 고기만 즐기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쑥 올라와요. 지금은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처럼 기름기 적은 단백질로 바꾸는 게 좋아요. 전 요즘 고등어구이에 된장국. 이 조합이 딱이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66세 박정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젊어서부터 삼겹살 없인 밥을 못 먹었어요. 고기 없으면 허전하더라고. 그런데 64세 되던 해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혈압은 160을 넘고 피검사 수치는 모두 빨간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백질 위주,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가 심해 혈관에 기름이 낀 거였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며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고기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고기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고기는 몸에 좋다는 말, 60 이후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급사는 대부분 심혈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고기를 위주로 먹을 때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화 지방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점도 상승하여 혈전 형성 위험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고지혈증은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고기 꼭 끊어야 하나요?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기 섭취는 조절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 대신 흰 고기 닭가슴살, 생선으로 드시고 삶거나 찜 방식으로 조리하며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고 먹습니다. 또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토록 합니다. 주 2에서 3회, 1회 100g 이내 섭취가 좋으며 과도한 양 지양해 주세요. 70세 어떤 어르신은 고기 반찬을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섞어 식단을 바꿨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130으로 안정, 콜레스테롤 수치도 대폭 하락, 무엇보다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육류 중심 식단은 한때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그 풍요가 곧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 한 점이 혈관을 막고 그 혈관이 심장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먹는 대로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의 몸은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기 대신 더 가벼운 식단을, 지방 대신 더 깨끗한 식탁을, 고기 위주의 습관 대신 건강을 위한 선택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몸은 확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는 하루 세끼 식사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듣고 가족 식탁을 완전히 바꿨어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들으실 수 있는 진짜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0대가 넘으면 몸이 이젠 예전 같지 않다고, 배는 고픈데 소화는 더디고, 아침을 먹으면 점심은 넘기고, 저녁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하루 세끼 식사, 혹시 지금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요? 60대 이후 급사를 막는 식습관, 특히 세끼 식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가 이제부터 바꿔야 할 식습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세끼 식사의 진실, 하루 세끼. 꼭 챙겨 먹어야 건강하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 언제부터 생긴 말일까요? 사실 세끼 식사의 개념은 산업화 시대 이후 생긴 생활 습관입니다. 몸을 많이 쓰고 육체 노동이 많던 시절엔 세끼가 필수였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 보내고 움직임은 적고 소화 기능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도 똑같이 세끼를 먹는다면 과식은 곧 독입니다. 60대 이후 몸은 많이 먹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끼를 억지로 먹는다면 간과 췌장, 위장 모두 과로하게 되는 거죠. 60대 이후
급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이야기. 등산하다 쓰러졌다. 식사 후 갑자기 호흡 곤란. 잠들다 깨어나지 못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화기에 무리가 간 후 생기는 심혈관 문제입니다. 특히 과식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루 3끼 중 가장 위험한 식사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저녁입니다. 밤에는 위장 활동이 느려지고 신체는 휴식을 원하기에 저녁 과식은 그야말로 몸을 고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무조건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 아침과 점심만 먹고 저녁은 과감히 생략하거나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만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2끼만 먹기. 하루에 2번. 부담 없는 양으로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기입니다. 세 번째, 간식 대신 물, 차, 과일로 허기진다고 자극적인 과자를 먹기보다는 따뜻한 보리차, 사과 한 조각, 삶은 고구마가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소식 생활화. 항상 80%만 배부르게, 특히 저녁엔 죽, 샐러드, 두유 등으로 간단히 먹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은 3년 전 혈압과 당뇨로 병원 신세를 자주 치셨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간헐적 단식 영상을 보고 하루 2끼 식사로 바꾸셨다지요. 아침은 채소죽, 점심은 현미밥에 생선, 그리고 저녁은 물과 허브차만. 3개월 만에 체중이 7kg 줄고 혈당이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도 거의 끊고 매일 공원 걷기를 하며 손주 돌보는데도 거뜬하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이걸 체감하는 순간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지요.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는 저녁을 줄입니다. 반 공기, 반찬 한두 가지. 2주차, 하루 2끼 시도해보고 아침 8시, 오후 2시에 말입니다. 3주차, 하루 8시간 식사, 16시간 단식. 4주차,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체중, 혈압 체크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신기하게도 배는 덜 고프고 몸은 더 가볍고 밤잠은 더 깊어집니다. 먹는 것은 단순한 섭취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보듬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3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내 몸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먹겠다. 이게 바로 60대 이후 건강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60대 이후 우리의 몸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조심스레 다뤄야 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번에는 급사를 막고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이야기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 4가지. 하나라도 놓치면 진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바꿨을 뿐인데 병원 진료비가 0원이 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심장을 살리는 곡물은 바로 귀리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이유, 혈관 때문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0세 김모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매일 약을 6종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죠. 어느 날 친구가 권한 귀리밥을 시작하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흰쌀에 귀리를 섞어 먹은 지 한 달. 병원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약만으론 어렵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귀리는 심장을 살리는 슈퍼 곡물입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식이섬유는 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귀리는 아침 오트밀, 점심 귀리밥, 간식 귀리죽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리는 내 혈관의 청소부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바다의 심장약, 고등어입니다. 김해에 사는 68세 이 모 어르신은 평생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65세 생일을 넘기며 갑자기 혈압이 급등하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심장 혈관이 4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병원이 권한 것이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였습니다. 고등어는 혈관을 맑게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 DHA는 막아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주 2에서 3회 구이나 조림으로 즐겨보세요. 간을 약하게 해서 싱겁게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등어는 심장을 지키는 바다의 약입니다. 셋째, 염증을 없애는 마늘입니다. 마늘 냄새는 싫지만 효과는 믿어요. 서울 강동에 사는 75세 박모 어르신은 무릎 관절 통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 쪽을 물과 함께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혈압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죠. 마늘은 알리신 성분 덕분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몸 안의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은 구워 먹어도 익혀 먹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흑마늘, 마늘즙으로 대체해보세요. 마늘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혈관의 방패다라고요. 넷째는 심장과 뇌를 위한 선물이 있는데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처음 본 66세 김모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버터야? 맞습니다. 아보카도는 식물성 지방이 풍부해 천연 버터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 지방은 나쁜 게 아니라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죠. 이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와 심장의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좋고 포만감도 높아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바나나와 가라 스무디로 즐겨보세요. 아보카도는 매일 먹는 보약입니다. 하루 한 끼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귀리, 고등어, 마늘, 아보카도 모두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끼라도 이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급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고 음식이 곧 생명입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락방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을 얻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귀한 의견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내일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